저희 남편 성격 때문에 네. 말씀드리려고요. 네. 딴 게 아니고요. 저희 남편은요, 성격이 어떠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저희 손자가 하나 있는데요. 손자가 받아쓰기 한 개만 틀려도 공책이 거실에 이리 던져지고 저리 던져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100점도 맞고 잘하는 편인데도 제가 보기에는 막 너무 지나치거든요. 또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유방암을 알아가지고요. 정말 119에 항암 중에 119에 실려가서 다시 되살아난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쓰는 게 제 감당이 현재로서 불감당이에요. TV에 드라마를 보면은 작가가 뭐 저 따위로 썼느냐고 막 욕하고요. 어느 인물이 나오면은 트집 안 잡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차 밑에 이제 주차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물론 잘못했어요. 우리 차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언거주춤 대놓고 새벽 1시까지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대놨는데 새벽 1시에 전화 와서 차를 빼달라고 그래요. 그분이요. 그럼 그분이 잘못했지요. 자벌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잘못한 거를 그냥 말잖아요. 그런데 3시 반까지 잠을 못 자고 있다가 3시 반에 그 집에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벨 막 울리면서 난리네요. 그런 것조차도 감당하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화내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스님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아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요. 그러면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집어 던지고 싸울 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작년에는 같이 있었는데 올해는 학교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한 번만 오는데 제가 매일 한 번씩 온다고?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그래. 근데 그런 때는 그렇게는 안 해요. 이제는 이제 저희 남편 성격이 그렇다는 거를 그러니까. 예 말씀드리는 첫째. 거예요. 첫째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예. 지나간 과거는 따지지 말고 예. 첫 번째 이제 따로 살기 때문에 만약 네. 같이 살았으면 따로 살아라고 내가 권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 따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됐어. 네. 그러니까 그 지나간 건 따질 필요 없고 따로 사는 게 해결이 됐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런 갈등이 뭐 그게 갈등이든 뭐 정이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렇게 싸워도 괜찮고 두 번째 제 할아버지가 제 손자 가리키면서 큰 소리 치는 거는 누가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새끼 제 맘대로 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신경 쓰는 건 신경 쓰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남편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고 신경 쓰는 본인이 문제예요. 신경과민이야. 신경과민. 내가 보기에. 그리고 차 대놨는데 앞에 차를 막아 대놓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거는 3시쯤 올라가서 한번 그래 과음을 지대야 정신을 차려.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보통 다 그냥 대강대강 봐주니까 안 고쳐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잘한 거고. 그러면 요즘은 TV 드라마 그 맨날 무슨 근친상간하고 무슨 형부하고 연애하고 이중 삼중하고 하는 거 작가들이 그 요거도 먹어요. 사요.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들으니 속이 시원해. 정직하신 분이에요. 보통사 하면 그거 빠져가지고 그 대도 안 난 얘기에 빠져가지고 혼이 빠져가 또 보고 하는데 그런 거 욕 좀 해야 돼. 그 욕하는 사람이 자주 있어. 그 정도만 욕하고 많으니까 당연히 전화 걸어가지고 작가 바꿔라 그래가지고 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것도 잘하는 일이고 내가 보니까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조금 과민한 것 같은데. 제가 과민한 거예요? 자가 좀 과민하다. 그런데요, 정토에 제가 인연을 맺게 된 거는 형님이 여기 나오시거든요. 예. 그 형님으로 인해서 여기 왔는데요. 그 형님은요, 저희 같은 남편하고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그래요.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그게 좀 고쳐지겠어요. 남편이 고쳐지냐고? 예. 남편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저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지, 자기가 문제라니까. 그걸 시비하는 자기가 문제라니까. 아니요,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냥 혼자. 말하든 안 하든 시비라는 거는 속으로 말을 안 해도 아이고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이게 시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남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그래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싸우네. 누가 이기나 보자. 어린 손자가 이기나 늙은 영감이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지금은 아마도 늙은 영감이 이기겠지만은 앞으로 2년과 앞으로 보면 손자가 좀 크면 어때요? 이제 손자 할아버지는 늙어 똥 눌 때 똥 살 때가 됐고 손자는 그가 청년이 되면 그때는 손자가 이기겠지. 아 세상에 이치가 저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재미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작가 욕하면 그래 맞다. 아이고 우리 영감 참 정직하다. 아이고 정의감이 충만하다. 잘한다. 이웃집에 그런 건 그래 저런 건 좀 혼내줘야 돼. 아이고 잘한다. 난 내 성질은 저래 못하는데 영감 역시 우리 영감 똑똑다. 그 정도가 돼 내가 결혼했지. 보통 남자 같으면 내가 했겠어. 자기 똑똑하잖아. 그 정도 되는 남자니까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원을 해주세요. 응원을. 문제가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 문제를 삼으니까 내가 힘드는 거지. 오늘부터 우리 영감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세요.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리석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영감을 내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괜히 나만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참여하고 하면 유방암도 나아요. 그것도 다 미워해서 생긴 거예요. 예. 미워해서 생긴 거라. 예. 그러니까 아이고 영감 우리 영감이 부처다. 부처가 따로 있나 우리 영감 같은 사람이 부처. 이렇게 영감을 좋게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마지막에 우리 보살님이 영감 흉을 좀 봤어. 근데 흉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감이 진짜 나쁜 사람을 나쁘다 그러면 흉이에요. 알았어요? 그래 이제 얘기 듣고 정신을 차렸으니까. 근데 지금 이 핵심은 이거예요. 내 보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그런데 딴 사람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게 두 사람 세 사람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꼭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내가 기질이 세요? 그 사람이 세요? 그 사람 고치려니 내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치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힘에 부쳐가지고 어때요? 지금 내가 괴로운 거지. 고칠 생각만 안 해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오늘부터 가서 응원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3시에 가서 올라가서 큰 소리 3번 치면 여보 3번 갖고 되나 한 5번 좀 쳐주지. 이렇게 하고 작가 욕하면 여보 전화해가 항의 좀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거들어주고 애 보고 야단치고 집어 던지면 매를 딱 가져가서 갖다 주세요. 여보 애들을 그래 가르쳐야 되나 매로 때려야지. 이렇게 자꾸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안 싸웠지. 그게 이제 내가 착한 여자 무섭다잖아. 겉으로는 안 싸우지만 속으로 싸웠어 안 싸웠어? 속으로 안 싸운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잖아. 그지? 미워하니까 저러면 이제 내가 얘기하잖아. 암이 걸리고 저런 거예요. 그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발암 물질, 어떤 물질을 잘못 섭취해서 발암 물질로 해서 생기는 게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자외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나오는 이 X선 있죠. 이런 거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전파, 우리 정신력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 전파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거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이 팍 쓸 때 전파가 세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남편 바꾸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꿀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가만 들어보니 평균적으로 봐서 조금 별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크게 무슨 사회에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거는 안 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입에 발린 소리 하면서 번들이 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세상에 불이 끼치고
남 돈 빼먹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내가 보니 뭐 얘기가 막 들어보니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리고 늙은 사람은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 그러니까 그 유황지 생긴 대로 살다가 가도록 하려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 근데 보살님이 질문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거사 편들겠어요? 보살 편들지. 그지?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 누가 좋다? 내가 좋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쭉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뭐 살인했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죠? 남 물건 훔치거나 뺏었다는 소리도 아니고, 뭐 싸움했다는 소리도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 뭐 거짓말하고 욕설했다는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술 먹고 취해가 뭐 개구신짓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없어. 5가지 계율에 어긋나지 않으면 막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삼는 보살이 문제야. 자기가 쓸데없이 문제를 삼으면 자기만 병들지. 원래 34살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21살 때 결혼을 했어요. 애가 지금 14살이고 12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싸웠는데 또 살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됐어요. 그래갖고 참 제가 오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런데 좀 신랑이 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쟤는 또 제 고집대로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또 아저씨가 성격도 급하고 보면 말투도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좀 말투가 화난 말투를 해요. 이제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가족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게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안 좋다, 고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14년 동안. 그래서 참아도 보고 했는데 좀 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떻게 말하는데 흉내를 한번 내봐요. 잘 흉내는 못하는데 아니 가장 적나라하게 하나 얘기해봐요. 예를 들어가 한두 개만 들어봐요. 말하려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도 될 말을 너무 그렇게 하니까 같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도 막 옥박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걸 흉내 내보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니까 흉내도 내기조차 싫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 내봐요. 많이 들었으면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걸로 한번 해봐. 회사 갈 때 인사해요. 잘 다녀오세요. 이래 인사해요. 네.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말 안 할 때도 있고요. 갔다 오지 않을까봐 이런 항상 보면 그거를 톤을 많이 높여서 언짢게 내 그 말 할 줄 알았어. 남편 고향이 어디요? 경복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마음 들어보세요. 친구가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온나? 이러면 가면 뭐 주는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자꾸 흉내 내보라는 거야. 회사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갔다가 안 올까 봐. 그거 얼마나 재밌어. 어? 그게 다 웃잖아, 재밌다고. 근데 왜 자기만 그래, 성질로?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데는 아니 말투가 저는 이렇게 하는데 조금 틀려요. 그 하여튼 그래서 어떤 데는 저도 이제 갔다 오는 건 당연히 집에 돌아오는 거는 아는데 그런데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말과 화내면서 막 하는 게 좀 심해요, 아저씨는. 그래서 어떤 데는 아 기분이 안 좋구나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이제 매일 갔더란 말 안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할 때도 있어요. 아 그 대답하기 싫구나. 제 생각에 아 저 말 하기 싫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싶어서 어떤 데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뭐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갔다 오는 거 당연한데 그걸 인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 따라 가는 거고 두 번, 세 번 하니까 그럼 갔다 오지 마노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 앞으로 그렇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네. 근데 우리 저기 대구보살 한 분은 늘 그래가지고 아이고 못난 거 나이면 다 누가 네 데려갈까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말한 대로 회사 다녀오세요 그러면 그럼 갔다 오지 않을까 봐 이렇게 하고 자기가 어디 갔다 오겠다 그러면 가려면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7년을 싸웠다는 거죠. 3년 더 싸우면 해결이 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면 좀 성격이 급하다고 했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요. 뭐 가족 나들이 가면 뭐 이제 엄마들은 애 챙기고 뭐 이제 만약에 아침을 먹고 가면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일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아저씨는 그냥 자기 어디 나가자고 막 써는 거예요. 저는 할 일이 좀 하고 나가야 되는데. 들어보니 별 얘기 아니구만은. 근데 그 보살님은 그거를 오래 살면 정토에서 수행하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나 하면 어디 갔다 오겠어 저리 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가지마 그래도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가려면 오지마 이런데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딱 해가 빨리 갔다 오라는 소리로 예 그러면 갔다 오지마 이러면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갔다가 안 올까봐 그러면 혹시 그래도 나버리고 안 돌아올까 싶어 걱정이 돼서 그래 얼른 다녀오세요. 이렇게 좀 지혜롭게 대응을 해봐. 또 저 다니는 걸 싫어합니다. 다니는 싫어하면 안 다니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뭘 그래 우기고 그래 다닐라 그래. 나도 누가 밥 해주고 다 먹을 것 주면 가만히 앉아 있겠다. 내가 좋았어요 남편이 날 좋아했어요. 확률을 따지면 좋아한 건 많이는 안 좋아했고요. 아마 아저씨가 좀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나를 더 좋아했다 이 말이지. 내가 남편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이 나를 더 좋아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네. 어? 근데 행복은 내가 좋아할 때 행복이 생겨. 내가 별로 덜 좋아하니까 행복이 덜 오는 거예요. 내가 산을 보고 좋아하면 행복이 오고 바다를 보고 좋아하면 행복이 오고 꽃을 보고 좋아하면 행복이 오잖아. 근데 그런 거 보고도 별로 좋아할 줄 모르면 행복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안 좋아해줘서 행복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를 안 좋아해서 그래. 그런 말투도 좋게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 아마 쭉 그걸 갖고 하나하나 시비하지 말고 패턴을 한번 오늘부터 스님이 남편이 하는 내가 이렇게 물으면 남편이 이렇게 대답한다 하는 거를 다음 시간까지 20개만 적어오세요. 숙제를 내줄게. 절하라고 숙제 안 내주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면 그럼 오지 않을까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쭉 하나 적어와 봐요. 그래 우리 여기다 그걸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의의가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날 사랑한다고 말 좀 해줘요 이러면 경상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이게 말투가 있단 말이에요. 이 투가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그 사람 성격이에요. 그게 항상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까르마, 그 사람의 말투, 성격이니까 그걸 재미있게 받아들여 봐요.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이제. 딴 사람하고. 예. 우리 다 가서 그냥 박명희가 때려볼까? 남편이 어디 가서 멍둥이가 좀 두드려 맞고 뭐 어떻게 안타까울까, 잘 맞았다 싶은 생각이 들까? 그걸 안타까워요. 어? 근데 지금 자꾸 미워하면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오거나 교통사고 나서 다치거나 그렇게 돼요. 내가 자꾸 그걸 염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화를 자초해요. 그리고 지금 애가 둘이나 되는 엄마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럼 애한테도 나빠요. 애들 커도 안 좋고. 남편은 그렇다 치고 애들은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안 커요. 애가 잘 되려면 훌륭한 남자의 아이라야 잘 되지. 자, 그러면 기도해요. 기도할 줄 알아요. 절에 좀 다녀봤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요. 지금 스님 법문 2번째 들었고요. 예. 그 동영상으로는 2-3번 봤어요. 법문 앞으로 듣고 오늘부터 하루에 108배 절할 수 있어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얘기야. 108배가 뭡니까? 200배라도 하겠습니다. 말이 이래 딱 나와야지. 남편한테 딱 절을 할 때 남편을 생각하면서 절을 해요.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3번 하고, 근데 제가 어리석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절을 하고, 당신 하는 말 다 옳습니다. 당신 하는 말 다 옳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당신 말 하는 게 옳다고 내가 했는데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안 옳잖아, 그지? 그럴 때 상대를 탓하지 말고, 저 말은 옳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여. 그 억양하고 그 단어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말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100일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둠이 가시듯 안개가 거치듯 좋아질 거예요. 눈물도 없어지고. 그럼 애들도 잘 크고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네. 예.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한 29년째 됐는데 한 번도 남에게 힘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제가 늘 그냥 얘기 상대로 했던 후배한테 제 마음을 접으라 한번 털어놔 봤습니다. 저희 남편 얘긴데요. 저희 남편은 위로, 그게 누나죠. 누님 4분 밑에서 태어나서 너무 귀하게 자란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집을 갔을 때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걔가 자랄 때 막 이렇게 손짓을 하면 누나를 때리면 누나를 맞게끔 누워주라 했었대요. 때리게 동생이 누나를 때려도 그 동생이 분이 풀릴 때까지 네가 맞아주려고 그렇게 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조금 사람이 참을성이 있어야지 왜 그러느냐고. 정말 그렇게 해도 지금껏 살아와도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럼 첫째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난 것도 제 팔자거니 복이거니 하고 처음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손을 막 대더라고요, 사람한테. 저는 자랄 때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심한 말도 들어보지 않고 자랐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첫애를 낳고 나는 이 사람하고 살 수 없겠다. 어떻게 감히 여자한테 손을 댈 수가 있을까? 말로 하지. 그 길로 아기를 얻고 내가 안 살려고 마음을 먹고 집을 나갔었어요. 일주일만 오니까 그 뒤로는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욕 안 들어 먹이려고 내가 다시 돌아온 거지.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안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버릇은 고쳤는데 이제는 제가 뭐라 그러면 아프다고 누워버려요. 그래가 내가 뭐 정토사라 하는 데를 간다고 전 잘 모르니까 정토사라는 데를 가는데 그 태우만 달라고 이러니까 혼자 갔다 오래요. 아프대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주사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놓고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 거 이제는 난 더 이상 참을 기력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한테 기회를 주겠다. 스님한테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 온대요. 안 오고 오늘 가서 스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듣고 오면 제 말을 따르겠대요. 안 살자면 안 살 것이고 예 그런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스님.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29년도 살았는데 뭐 뭘 더 못 살겠어요. 맞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29년도 살았는데 뭐 그 1, 2년 더 산다고 뭐 큰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살기 어려울 때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는 뭐 젊을 때보다 살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가만 말씀을 들어보면 어렵다 하는데 이제 딸 넷에 아들 하나 이렇게 낳았다 그러면 5번째 아들을 낳았다 하면 부모로서는 아들이 귀하잖아, 그죠? 귀하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귀하다 해가 자꾸 귀하게 해주니까 아들이 귀해졌어요. 지금 천해졌어요. 천해진 거죠. 천해졌죠. 네. 그 부모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귀하다고 귀하게 키웠는데 결과는 천해졌어요. 잘한다고 잘했는데 결과가 나빠졌다. 살아생전에 극락이나 천당 가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은 결과는 지옥 가기 딱 알맞게 돼 있다. 이런 거를 전도몽상이라 그래요. 전도, 뒤집어졌다. 거꾸로 됐다. 몽상, 꿈속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헛된 거다 이 말이야. 우리 인생살이가 지금 그래요. 부모는 다 제 아들 귀하다고 키우는데 귀하다고 키워놓으면 결과는 천하게 된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나쁘게 키우려고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키운다고 잘 키웠는데 결과가 그렇다. 왜 이래 됐느냐? 어리석었어. 거꾸로 해서 그렇다. 거꾸로 해서. 보살님도 지금 마찬가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참고 잘한다고 살았는데 사실은 거꾸로 살았어요. 거꾸로. 첫째 뭐가 그러냐? 남편은 어릴 때부터 제 성질대로 하면서 살도록 누나를 때리도 되도록 그렇게 키웠잖아, 그죠? 그래서 부모가 잘 키운다고 잘 키운 게 천하게 키웠다 이 말이에요. 잘못 키웠는데 그 남편을 자기가 시집가가 뜯어고치려고 지금 하잖아요. 버릇을 고치려고 하잖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걸 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고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를 도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일찍 도망을 가든지 안 그러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고 살든지 그걸 선택을 빨리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9년이 됐는데 아들, 딸이 셋이나 되는데 아들, 딸이 셋이나 키워놓고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 불가능하구나. 이제 도망을 갈라 그랬냐 이 말이야. 그거보다는 내가 안 되는 일을 처음부터 잘못 도전을 했구나. 내가 헛된 생각을 했구나. 내 딸은 잘한다고 저 남자 좀 고쳐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였구나. 그것이 저 남자가 문제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 시도했구나. 이걸 특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야 돼요. 본인이 좀 생각을 돌이켜야 돼요. 한 100일 정도 숙이고 기도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세요. 매일 남편을 향해서 108배 하세요. 남편에게 108배 하면서 여보, 제가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당신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길이 열릴 거예요. 그렇게 100일 기도 딱 끝났는데도 정말 숙였는데도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또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가는 거는 언제든지 선택해도 되죠. 언제든지 선택해도 되는 거를 먼저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남자가 인간도 아니다. 저게 정말 인간 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인간 말자하고 한 방에서 같이 사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죠. 안 그래요? 어디 이 세상에 밝은 대명천지에 살 데가 없어가 그 인간 말자 같은 남자 옆에서 29년이나 살 수밖에 없는 그 얼마 내 인생이 초라합니까? 첫째,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그 인간 같지도 않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 자식 셋이는 그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의 자손입니다. 그것 또한 제 자식을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다. 너무너무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남자를 삿대질하고 욕하고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야 이 인간아 네가 인간이가 닌 짐승이다 이러면서 네하고는 상대도 할 게 없다. 짓거리면 짓거려라. 아이고 그래 실컷 짓거려라.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상대에게 화를 엄청나게 돋웁니다. 그 남편이 화가 날 때마다 아내를 두들겨 패든지 해야 그 명을 이어가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혼자서 속을 썩이니 지금 병이 나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 말이 맞는 얘기. 그러니 그것이 나에게도 자식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남편에게 큰 불행을 자초한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한번 깊이 숙여서 여보 제가 당신 마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당신 내가 잘 보살펴 주겠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한번 숙이면 내가 훌륭한 남편하고 같이 사는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니까 나도 괜찮은 여자고 좋은 남자의 자식을 셋이 낳았으니까 그 자식들도 좋은 아빠의 아들, 딸들이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러면 예 알겠어요 여보 그러죠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삭삭한 여자가 한번 돼보면 좋겠네. 일단 한번 노력해 보세요. 첫째 그렇게 해서 100일 기도하고 그 100일 기도 동안에 문경에서 하고 있는 깨달음의 장이라고 하는 수련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다녀오세요. 거기 가서 오늘처럼 시원한 화풀이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내가 없었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거는 이미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어요. 그걸 속으로 넣고 꽁꽁 있을 때 해결의 길이 없지. 드러내놓고 얘기한다 하는 건 벌써 길을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님 보고 눈물부터 먼저 났다 하는 거는 살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